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이렇게 정말 징그럽습니다. 아주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강력 범죄의 씨앗으로 떠오르는 것이 스토킹입니다. 단순한 집착이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피해자의 일생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폭력입니다. 과거의 스토킹은 전화를 계속하거나 집 앞에서 무턱대고 이렇게 기다리는 수준에 그쳤다 할 수 있겠으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토킹의 방법은 다양하고 심각해졌으니 문자 메시지, SNS, DM,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하며 더 심해지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이렇게 앱을 설치하거나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이렇게 훔칩니다, 여러분. 그죠? 훔칩니다. 피해자는 지옥처럼 감시당하고 자기를 해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더욱 무섭고 심각한 것은 보복 범죄입니다. 보복. 이를 벌리고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정신질환을 앞세우는데 아니 그렇다면 치료를 받아야지요. 왜 남을 갖다가 피해를 몹시도 분개스럽게 피해를 주고는 나 뭐 술을 먹었네. 정신이 내가 좀 이상했네. 나 신경쇠약증이네. 그렇다면은 과감히 병원에 수용을 시키고 스토킹으로 인한 발생한 범죄는 그 방치한 가족까지 저는 함께 죄를 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쪼록 스토킹 범죄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일상을 간절히 기원하며 월강사에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법주님, 먼저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네. 이 모두가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 오늘 김건희 여사의 네. 특검 네. 1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고 네. 특검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너무나 암담했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법주님께서 예. 그동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건강 발언과 예. 또 이 석방을 위한 촛불 밝히기 운동을 쭉 1년 넘게 이렇게 펼쳐주셨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김건희 여사의 네. 또 건강 발언과 네. 또 좋은 재판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네. 항생까지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막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으니까 예. 이 뭐 오히려 그 저기 한덕수 총리는 뭐 23년 선고가 떨어지고 이런 뭐 정신없는 상황에서 전부 다 정말 뭐 침통하게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네. 이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은가 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총 3가지 명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만은 네. 2가지가 무죄가 나오고 오. 하나만 유죄가 인정돼서 네. 징역 예.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예. 8개월. 근데 좀 사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다 까지는 거죠. 까져요? 예.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징역 1년을 지금까지 살았다면은 네. 8개월만 살면은 석방인 거죠. 예를 들자면. 자, 예. 그래서 네. 정말 네. 우리 법주님께서 이곳에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참 허망하지가 않았다라는 네.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윤석열 대통령을 옥죄었던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사건. 네. 이게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이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그 다음에 명태균 씨의 무슨 그 여론조사,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만 이 혐의가 모두 두 가지 다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무죄고, 이 통일교촉으로부터 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사한 혐의는 일부를 유죄가 인정돼서 이제 1년 8개월 선고가 됐습니다만, 와, 1년 8개월 선고 이거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 법주님께서 지난번 그 방생 때, 네. 이 방생 때 이 저희들이 놓쳤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김건희 여사 거북이를 네. 방생했을 때 네. 그 김건희 여사의 거북이가 팍 뒤집어지면서 배를 탁 보여주고 물속으로 싹 들어갔어요. 오. 그래요? 네. 그 장면 잠깐 보고 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방생할 때 거북이 배가 하늘을 향해서 바짝 뒤집어진 네. 장면 보고, 들어가면서 예.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장면 예.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탑다란이 부적으로 싼 게 윤석열 대통령 예. 방생. 예. 김건희 여사님과 예.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예. 네. 거북이인가요? 예. 건강을 거북이. 발언하는. 예. 예. 거북이는 우리가 고구려 벽화에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이 되지만 그 수명 장수의 의미도 되고 수명보다도 또 건강의 의미도 되고 왕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를 선택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토종 거북이. 예,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을 발언하는 또 예. 무병장수를 발언하는 이 방생을 그럼 시작해 주시죠. 예. 자연 속에 있는 생존이 잘 되시고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자연에서 나이다 용왕님 좁은 시멘트 공간 안에서 아프지 않고 잠시까지는 안 바래요. 아프지 않고 예, 법조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생은 아주 네, 깊은 얼음 속으로 잘 들어간 예,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운 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아름다우신 김건희 여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지장보살님, 하는보살님, 또 회수하는보살님, 우리 용왕일전, 특히 우주광명의 부처님전, 또 특히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힘을 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생의 의미는 자연과의 조화이기 때문에 월강사 안에서 한 분 한 분 지지자분들께서 초를 켜주시고 또 삼지기도 올리시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건강 릴레이 1번부터 윤희윤이 4번, 고백수님, 하루기 엄마, 박채원 씨, 또 등등, 아이고, 조용히 올려주시는 박종순 어머니, 또 물이 필요한 우리 지영씨님, 무자생, 모든 분들 지금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이름을 호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 건강 발언을 위한 거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를 제가 대표로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1년이 넘게 그동안 정말 추운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운 겨울 이제 봄으로 조금 있으면 입춘으로 넘어가죠. 날 정말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 같이 와주신 저 추위에 떨지 마시고 그래도 같이 지지자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동참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건강을 바라하는 이 방송이 시작됩니다. 아유,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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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로 깊이 들어가셨어요. 너무나 깊이 들어가셨어요. 예. 자, 네. 복준이 지금 그 장면 김건희 여사 방생 때 네. 이 거북이가 배를 하늘로 이렇게 뒤집으면서 배를 하늘로 보여주고 물속으로 잠수를 했어요. 네. 그 장면 보시니까 어떠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거북이가 헤엄을 치면서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영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만 네. 김건희 여사 거북이만 갑자기 배를 하늘로 확 뒤집어 주고 네. 물속으로 잠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뭐든지 전조라고 있잖아요. 전조. 자, 우리 대통령 네 분께서 이민연도에 득수이청돼요. 득수이청돼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저는 밤에 뭐 누가 나오든 여기서 잠시 여러분 우리 폼생폼사 지지자 여러분 또 초를 올리든 안 올리든 그거에 개의 안 하고 폼생폼사를 애독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눈에 딱 띄는 요 조연덕 여기 전씨 아주머니네 너무 감사합니다. 눈에 현덕 대보살님 너무 감사하고요. 눈에 띄니까 우선 그리고 지지자분들께서 월강사에서 이렇게 그동안 기도를 붙인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건강초 김건희 여사님 초 또 그분들을 위해서 안 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초를 올려주시고 기도를 올려주시고 삼재 올려주신 모든 이 기운이 이렇게 돼서 득수이청 제가 이거를 알고 막 무토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방생한 보람이 있어서 너무나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추위에도 마다하지 않고 저를 좀 몇 분이 따라와서 한강까지 가주셨는데 그분들한테 감사한 거나 여러분한테 감사한 거는 똑같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초를 올려주신 분께 그 힘으로 초를 올려주시고 등을 올려주신 분들의 그 힘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께도 자그마한 한낮에 한 줄기의 희망이 생긴 겁니다. 왜 제가 방생을 좀 미리 서둘렀느냐. 그날 추운 날 박사님 그때 그래서 홀라당 감기 걸리셨지만 몸을 독립군이십니다. 몸을 가리지 않고 정말 독립을 위해서 독립이 아니죠.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임하시는 우리 박사님께도 감사드리고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하는데 득수이청의 기운은 방생을 함으로써요 이런 기운이 갔는데 오늘이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민날입니다. 이렇게 이민연도 이때 대통령이 되셨죠. 오늘은 이민일입니다. 한가닥 산신할아버지 호랑이 할아버지께서 용국님께서 산신할아버지하고 얘기해서 뭔가 한가닥 희망을 주신 겁니다. 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응? 자 여러분 이거는 누구한테나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세르비아 속담을 꼭 얘기하지 않아도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정치인은 전쟁을 일으키고 부자들은 무기를 조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을 제공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치인은 전쟁을 일으키고 부자는 뭐 돈으로 그래 뭐 그러나 미국의 케네디나 루즈벨트는 전쟁 때 자기 아들들 케네디는 직접 자기가 이탈리아의 네타냐후인가 그 사람도 자기가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웅으로 초대받죠. 이거는 외국의 속담이지만 무겁고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아니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6.25 전쟁에
뛰어든 아이, 박정희 대통령은 예, 겨울 맞습니다. 1950년 12월 12일 6.25 전쟁이 한창 예. 일때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 올리고 난 다음에 신접 일주일 딱 하고 예. 바로 대구 삼덕동에서 일주일 신혼 살림 딱 하고 바로 예. 전쟁 들어갔어요. 시청자 여러분, 정선 죄송합니다. 일전선으로 박사님이 저 뛰어들었죠. 째려보셔요. 예. 왜 남의 나라 얘기하냐고. 우리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속세 전쟁 때 저 고모부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 대통령이 3기인가 6기인가요? 이 2기? 고모부가 2기였거든요. 육군사관학교. 그래서 아버지가 군대에 그때 6.25 때 박정희 대통령 육사 출신이 아니죠. 박정희는 예, 육사 출신이 아니고 아마 고모부도 육사 출신이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가 아닐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아닐 그게- 거예요. 예, 예, 그때 아니 당시. 그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 음. 만주군관학교에 가서 일본 육사를 나오셨죠. 고모부도 일본 육사를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한 년 차이래. 예,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한년 차이. 그러면 일본 육사를 나오셔요. 그리고 그 밑으로 4년 뒤엔가가 김종필이고 뭐죠? 김종필이 그러니까 일본 육사예요. 예, 일제시대 때니까. 음. 예. 그래서 그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그땐 젊었잖아. 그래서 6.25 때도 트럭 타고 피난 가셨대. 그 바람에. 어쨌거나 그랬는데 저 뭐지? 케네디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의 박정희. 근데 이제 케네디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연관성이 있죠. 케네디는 미국의 영웅이거든요. 미국의 영웅은 대한민국 힘없고 가난하고 조그만한 나라. 그 박정희에 대한 엄청난 영웅이란 걸 그 사람 그냥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했죠. 그런 이제 책에 보면 참 재미난 일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군주민수라는 성어를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주민수. 난세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같이 뚝심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영웅 같은 영웅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게 군수민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웅은 칼을 아무 때나 뽑아서 휘둘러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제가 오늘 스토킹 얘기도 했지만 하도 가짜 뉴스, 이것도 스토킹의 일부입니다. 유튜브, 가짜 유튜브가 판을 치다 보니까 경도된 주장과 선동에 휩쓸리고 휘둘리는데 민심이 항상 이렇게 올바른 판단과 방향으로 가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아니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황 판단에 자가당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 군주민수라는 거는 중국의 순자 시대의 왕제 편에 나오는 그 성어입니다. 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죽제주, 수죽복주. 이거 신 박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시죠.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아니 용국님의 가시는 거북이 할아버지께서 왜 배를 뒤집습니까? 배를 뒤집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셨지만 그 배에 배 뒤집는 거는 있잖아요. 꼭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겠죠. 수죽 제주, 수죽 복주.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굴라당 뒤집기도 한다. 그러므로 군주가 아무 탈 없이 지내자고 한다면 우리가 정치를 알겠습니까? 책에 있는 걸 갖다 인용을 하면 정치에 사사로움이 없게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응?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중국의 황금기로 알려졌던 이 시대에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여기서 용, 수죽제주, 수죽복주, 배를 뒤집기도 하고 배를 그 거북이라는 거는요, 용왕님의 왕을 뜻합니다. 전조, 징조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아니 거북이 할아버지께서 잘 가시다가 용왕님 곁으로 잘 가시다 왜 뒤를 홀라당 뒤집었겠습니까? 응? 이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슴 아파 말은 하지만 이민년도에 우리 득수이청 물을 얻어서 용이 청와대의 용이 용산의 용이 물을 얻어서 득수이청 됐지만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은 있다. 오늘 이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얻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박사님께서 또 회장님께서 방생을 제안하셔서 참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갔지만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전조가 되고 징조가 된다는 어떤 의미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그마한 하나의 어차피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신라 같은 희망의 한 줄은 있는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초 올려주시고 1번부터 맨날 김윤희하고 백수 고백수 하루기만 얘기하고 김지수만 얘기하고 윤왕은 지영신님만 얘기하니까 다음엔 제가 다른 분들 좀 호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따라와 주신 것이 보람이 있는 오늘 하루라고 봅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제 팔자의 법주의 기억으로는요. 세월호의 사건, 세월호 사건도 결국 물이네. 파고 물파, 파도파, 파고를 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거 뭐 가슴 아픈 얘기를 또 꺼낼 필요는 없지만 역사의 한 장면이니까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이 탁 직면했을 때도 사자성어로 그 전에 선정되었던 것이 군주민수였습니다. 군주민수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사는 돌고 도는 법이니 왜 과거로부터 지혜를 배우지 못했는지 안타까운 생각이다. 자, 강물은 도도히 흐릅니다. 실개천의 물도 도도히 흘러서 강물에 이렇게 닿습니다. 모진 풍파에 모난 바위 모서리 둥글게 깎여져 부드럽게 물을 감싸고 묵묵히 우영을 보이듯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칼을 꺼내 들은 것은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일생이고 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파도 치는 세상사에서 진정한 지혜의 힘을 포용하고 감싸 안으며 도도하게 전진하게 만드는 것이 삶의 덕목이 아닐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잠시 인용합니다. 나한테 몰인정하게 했다고 나한테 이래저래 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흙탕물을 튀기고 피범벅을 만들면은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나한테요. 메아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죠? 예. 지금 김건희 여사 오늘 한마디로 네. 그 재판정이 들었을 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부축을 받으면서 네. 입증을 하셨습니다만 네. 지금 특검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벌금이 무려 20억입니다. 네. 벌금 20억을 내야 되고 그리고 추징금이 예. 9억 4,800만 원을 추징하겠다고 특검이 네. 구형을 했습니다만 예. 이 결과적으로 재판의 선고는 징역 1년 8개월 거의 뭐 한 10분의 1을 밖에 15년 구형에서 1년 8개월이니까 거의 뭐 10분의 1로 떨어졌고 예. 벌금 20억은 사라졌고 이건 갑자기 우리 김건희 여사가 20억을 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벌금 20억이 사라졌고 추징금이 9억 4,800만 원인데 추징금을 1,281만 5천 원. 그러니까 추징금 무려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그건 뭐 90배 가까이 줄어들어 버려요. 90배. 이거는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가 로또 맞은 거네요. 웃기죠. 네? 왜냐하면은 무려 지금 약 29억 한 3천만 원 정도 만약 특검의 이야기들 그대로 흘러갔다면은 29억 3천만 원 정도가 이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데 29억 3천만 원의 재산 손실이 막아냈으니까 사실 요즘 뭐 제가 보니까 그 우리 동네 뭐 로또 30억짜리 당첨됐다고 써 붙여놨던데 로또 당첨된 거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이곳 월강사에서 법조님과 함께 1년 넘게 함께 이렇게 촛불 밝혀주신 분들이
야 이게 정말 이 부처님의 가피가 그냥 그럼요. 없는 게 그럼요. 아니구나. 그럼요. 응?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저도 예상 그럼요. 못했습니다. 그럼요. 정무적으로. 예. 예? 예. 못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청자 중에서 네. 어제 이제 잘해.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내보냈는데 김건희 여사 네. 그 부분에 이제 들어갈 때 퐁당하고 빠졌다고 심청이처럼 퐁당하고 들어갔다고 네. 했는데 결국은 들어갈 때 그걸 방송을 보신 분이 아니 배가 뒤집어졌어요. 김건희 여사의 거북이 배가 그럼 미처 몰랐는데 진짜 네. 생각. 배가 뒤집어졌어요. 예리하게 보셨네요. 네. 배가 뒤집어졌다. 그리고 우리 법조님께서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서 심청이 인당수 빠져 죽습니까? 다시 환생하지? 진짜 아니 심청이 인당수 빠져 죽어서 나오나요? 환생해서 여왕. 돌아오고 네. 복귀 여왕으로. 신봉사는 눈을 뜨지 않아요? 아, 해피엔딩 아니에요 그거?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법조님께서 아니 인당수에 심청이 몸을 뜬지 이제 퐁당이란 결국은 거기 숨기전 뜻은 반전이 숨겨져 있다고 뭐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감사합니다. 그게 결국 박사님 지지자분들께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정성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 공덕이 오늘날 이렇게 오늘 특수이청을 맞은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청성 어린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광명의 부처님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하나의 씨앗을 애군을 조금은 소멸하라고 복덕의 씨앗을 심어준 근본이라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입춘이라는 절기를 앞두고 저희가 이 애군을 다 소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생을 간 것이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알리는 시작점에 전해서 이렇게 한 해의 해맞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간 것이 희망을 주고 복을 불러들이는 정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다시 한번 정성을 하면 애군이 정말 소멸이 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성경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부처님께 향한 또 조상님을 향한 지장보살님께 발언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원천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번 더 동력이 되도록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에도 한번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입춘 기도는 이렇듯 여러분 이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신락 같은 저기 입춘 기도 우리가 삼재소멸 애군 기도를 다 했고 방생의 기도는 바라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는 만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하니까 늦었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시고요. 부처님 말씀도 진리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입춘 기도 무슨 네. 정초 기도 예. 이게 뭐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가피라는 표현을 쓸 때 또 네. 기적이라는 네. 표현을 쓸 때 예.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을 쓰죠. 은혜 받았다, 은혜 입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네. 오늘 김건희 여사는 뒤집어진 거예요. 디비전의 네. 이해. 김건희 여사도 이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변호인단의 반응을 보니까 네. 변호인단들도 이렇게까지는 자기들도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가 이거 완전 디비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이 신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뭐 불가항력적인. 그때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제가 반야신경을 그때 잠시 대통령께서 한번 귀 기울여라고 반야신경 후반부에 신무가의 무가의고 무효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고 드간욕따라 삼맥삼불이 고지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동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고살 반야바람일다주 축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해석을 하자면 오늘 김건희 여사님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해석을 하자면 마음에 걸림이 없고 이렇게 김건희 여사님께서 디비진 거는요. 전에 제가 대통령께서 성경책만 읽지 말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이거를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를 의지하며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우주에서 가장
가장 밝고 신비한 밝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님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한 번 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를 대통령께서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이 이렇게 오늘 디비진 거는요. 부처님께서 저희가 방생에 여러분들이 지지하에 방생을 이렇게 하신 거 이렇게 그리고 윤석열 무죄석방은 아니랄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윤석열 요 대통령은 다 뺐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건강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와 함께 박사님과 함께 그동안 속을 썩 정말 저도 많이 늙었죠. 1년 동안. 아우 어떤 분이 1년 동안 너무 속을 상해서 속을 썩어서 늙었대요. 누가 그러더래. 너무 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영씨님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아파요. 자기도.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건강 발언 올리고 윤항호님도 아파요. 그런데도 건강 발언 올리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다들 그리고 조영진 어머니 신랑 부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근데도 열심히 저기 하고 하루기 엄마도 추운데 이불 뒤집어쓰고 김지수님도 아파요. 다들 아파요. 박채원님도 아파요. 우리 정태숙 사모님도 아파요. 아파 미끄러져서 아프고 온갖 아픈 분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불자님들은 참 뭐 특히 이 불자님들은 그리고 폼생폼사 지지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정말 부처님의 마음을 이렇게 쓰십니까? 그런 기운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님 뒤비졌다. 경상도 말로 뒤비졌다. 그죠? 맞죠? 박사님 경상도 말로 뒤비졌다. 이건 한마디로 그냥 뒤비졌다. 네. 네 글자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는 20년 넘게 선고될 거라는 게 이게 보편적인 이 여론의 향배였어요. 오히려 이 15년 구형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팔자대로 가네요. 팔자 용어로는 저 고사성어로는 수죽제주 수죽복주 정말 배가 뒤집어지는 건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다 배는 누구나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저 명리적인 용어로 득수이청 물을 얻었다. 짜끄만한 신락 같은 물이지만 물을 얻었다. 요거 잘 저기 하시고 이민년도 오늘이 이민일입니다. 그래서 음력 2월에는 1월 경인월에는 뭔가 또 조그마한 조짐이 있고요. 음력으로 여러분 3월 지나서 임진월에는 대통령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도 득수이청 물을 얻는 그런 기운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칼을 줬다고 있잖아요. 상대를 찌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칼이 어떻게 하다가 내 손을 이렇게 다치게도 합니다. 뒤비진다고 하잖아요. 뒤비진다고. 거북이 할아버지께서 뒤비졌어요. 지금 영어의 몸 이분들이 갇혀 있어요.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명리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춘이 되면은 해가 바뀌는 겁니다.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뭔가 용산의 용이 치르기가 아니다는 그 우용이 다시 솟아나오는 기운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칼을 함부로 꺼내드는 거는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네. 지금 우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힘을 얻었다는 거고 오늘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더 씌워진 소위 말하는 이 마녀 프레임 이 마녀 프레임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마녀 프레임이 깨지니까 대부분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많이 등을 돌린 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그 마녀 프레임 때문에 등을 많이 돌렸다고.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김건희 여사가 싫다 이거야. 그 화딱지 난다 이거야.
근데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마녀 프레임이 오늘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재판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윤 대통령에게는 지금 우리가 윤 대통령 건강 발언 촛불도 많이 밝혀주고 계신데 윤 대통령은 오늘 천년문 산삼 먹은 거야. 산삼 먹은 거라고 이거. 응? 그래서 왜냐면 본인의 족쇄 하나가 풀려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가족의 족쇄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저기 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 이런 모든 것이 자꾸 하지도 않은 걸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쩔 스토킹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스토킹을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죠. 이렇게 먼지 같은 사람들 이런 것도 스토킹입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님이 누군지 알게 먹었을까? 그래서 대책을 찾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인식을 바꾸는 것이니 우리 여러분들도 스토킹에 걸리지 않게 스토킹은 명백히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범죄이니 강력 범죄의 시발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뭐 도이치니 뭐가 시발점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안전이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고 가족까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계기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힘이라는 명목하에 포장한 폭력의 피해자가 피해를 더 자꾸 보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요.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사탄의 무리가 멀어지도록 자비의 부처님께 기도 발언 올립니다. 다음 달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이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가고 했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나무 관세음보살. 예, 간혹 큰 스님, 나무 관세음보살, 야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간혹 큰 스님께서 대한민국 정멸보궁을 찾아다니시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도 발언을 계속해 주셨습니다만 그 결과가 드디어 빛을 발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마조마했거든요. 왜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 구형 15년에 승부는 23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오늘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다음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통일교 등등 오늘 3건의 기소가 확인돼서 선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검찰이 똑같이 구형 15년을 했단 말이죠. 한덕수 총리하고.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는 무려 벌금이 20억을 특검이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추징금을 9억 4,800만 원 추징금을 했습니다. 그럼 무려 29억 4,800만 원. 그 벌금과 추징금을 다 합하니까 29억 4,800만 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훨씬 더 지금 구형은 동일합니다만 이 벌금과 추징까지 합하면은 이 한덕수 총리보다는 훨씬 더 과한 거죠 지금. 이건 어쨌든 이것과 관계된 선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 중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즉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기소 중에 2개가 무죄가 나면서 이 15년 구형이 선고는 징역 1년 8개월로 끝났습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이 추징금하고 벌금을 다 합하면 근 29억, 약 30억 가까이 됐습니다만 이 벌금은 사라지고 이 추징금만 1281만 5천 원입니다. 1281만 5천 원. 거의 한 1,000만 원 돈이네. 네, 1,000만 원 돈. 그러면 약 29억 한 3,500만 원 정도가 다 무죄 나버렸네요. 예, 사라져 버린 거죠. 사라져버려. 한마디로 금액을 따지면 로또 복권 당첨 금액보다 큽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오늘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지금 뭐 여당이나 또 여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뭐 반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선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가벼운 성량이라는 거죠. 야, 그런데 그동안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도터라는 정멸보궁을 다니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이곳에도 수많은 지지자들이 삼재풀이도 해주시고 또 촛불 기도도 올려주시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을 들였는데 그 공에 대한 보답이 오늘 드디어 재판부로부터 이런 좋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무엇보다 간혹 큰 스님께 그동안 노고와 이 수고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저는 사실 이 통일교도 그렇고 거기서 또 유죄가 나온 거에 대해서 참 너무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까지도 사실 무죄를 이렇게 받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분명히 아마 이 검찰에서는 항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큰 건이 지금 도이치모터 그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발목을 흔들었잖아요. 잡았죠. 예, 그게 제일 큰 거라고. 예. 그렇죠. 예. 거기에 아마 내가 볼 때는 뭐 이거 통일교하고 뭐 건진법사 이거 뭐 이거는 또 명태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끼워는 맞춘 거고. 아, 근데 좀 아닙니다. 근데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소위 풍설이죠, 낭설이고 떠드는 말에 의하면은 이제 그 뭐 좌파 진영의 얘기, 논리고 얘기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임을 한 이유가 명태균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근데 그 가장 큰 두 건이 무죄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마녀 프레임이 깨져버린 겁니다 지금. 계속 이게 사실 이게 도이치모터 사건이 아마 이 결혼하기 전에 그때였는데 계속 그냥 뭐 대통령 당선되고부터는 계속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계속 그 아킬레스 건으로 아마 이렇게 작용을 했잖아요. 그게 참 시원하게 그냥 무죄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그때도 그래도 참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참 느꼈네요. 지난번에 그 한덕수 총리만 해도 뭐 그건 그렇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참 이거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역시 제대로 판단했구나.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원래 이게 그 참 좋은 일도
함부로 이렇게 겉으로 내면 안 되거든요. 그 결과가 드러났을 때 하는 거지. 그게 일명이 이제 청기누설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뭐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이 스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발설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도 그 선고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님한테도 참 최선을 다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부적을 직접 전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부처님 방송 옆에 놓고 건강 부적을 한번 썼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라고 또 이렇게 이 부적을 또 썼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2개를 써가지고 열심히 제가 기도를 하고 또 용두사만 있을 수가 없어서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또 참 올 1월 1일 날 홍련암에서 그 붉은 해를 바라보면서 참 2분의 안위를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나씩 풀어보기 전에 자, 어제 이제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진산명가의 전속 모델이지 않습니까? 광고 모델. 청국장 분말, 청국 분말의 전속 모델이신데 매주도 있군요. 네. 자, 근데 이제 매주 광고가 시즌이 끝나면서 이제 청국장 광고 모델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청국장 광고를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방송에 나갔습니다만 그 청국장 광고 보시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기억료와 응원에 전화 주셨다고요? 예, 뭐 전화도 많이 오고 거기 아마 이 자막이 안 나가는가 봐요. 자막 나가죠. 나가요? 전화번호 나가죠. 근데 그래가지고 전화 저한테는 왔어요. 그래. 네. 좀 산다고 그런 전화도 제가 일일이 문자를 넣어드리고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점잖은 스님이 이렇게 광고 모델이 안 어울린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지. 지금은 원체 이 세상이 하루하루 바뀌는 세상이라서 그래도 스님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야 된다. 박사님은 그냥 이렇게 다니시는 건 아니지 않냐. 걸어 다니시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시키니까 그래도 거기서 진산명가 우리 유튜브 하는데 폼생폼사 거기서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래도 신뢰가 있는 사람이 스님이라 그래서 좀 해달라 이래서 아이고 내가 기꺼이 해드린다. 그래서 어제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 청국장 분말을 먹고 청국장을 먹어서 그런지 좀 요새 좀 힘이 좀 불끈불끈 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광고하는 걸 저희 한번 궁금해서 봤는데 역시 참 힘이 넘치더라고. 제가 70이 넘었거든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이렇게 막 하는데 보니까 역시 이 힘이 이 천국 분말을 먹고 이게 힘이 솟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그 화제의 광고 한번 제안 한번 하기로 하는데 가능할까요? 우리 간혹 큰 선생님이 어느 정도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아마 그 제안하면은 바로 혹시 가능할지 몰라가지고 혹시 가능할 거지? 청국장 분말 저쪽에 지금 올려져 있는 내려놓은 거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 자, 어제 찍었던 그 광고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전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명가 전국 분말 최고입니다. 예. 어제는 광고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있어요? 그 정도는 아주 잘하셨다. 근데 어제 그 전화번호까지 했는데 전화번호까지 하려고 하다가
자, 잘 하셨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더듬으셔 가지고 예, 한 번 더 가볼까요? 해볼까요? 네. 자, 스탠바이. 레디. 액션.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예. 아유. 아유 참. 자, 이렇듯이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는 불교의 대중화, 이 불교가 생활 불교로 들어와서 이렇게 친근해야 되고 이 권위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유쾌하게 우리 이 불자님들과 정말 직접 이 조계종의 이 대종사 풍기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이 대종사 분을 만나려 그러면 참 일반인은 만나기 어렵죠. 예, 주지스님도 만나기 어려운데, 근데 직접 이렇게 통화할 수도 있고 통화해서 또 인생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1월 1일 날 낙산사 홍연암에서 반야신경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1월 1일 첫 병원연, 첫 해가 그냥 붉게 솟구쳐 올라왔단 말이죠. 그때 이제 말씀이 등골이 좀 오싹하더라, 머리꽃이 서더라, 뭐 이런 표현을 주신 적이 저한테 있습니다만, 그때 뭔가 느낌이 왔군요. 아, 그럼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게는 참 호사다마라고 그 참 좋은 일이 항상 막아 끼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박사님한테도 말씀을 못 드린 거지. 내가 그걸 다 보고 야, 뭔가 좀 이 벅차오르더라고. 그래 저 혼자만 이렇게 새겼지만은 뭔가 모르게 참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김건희 여사님한테도 뭔가 모르게 좋은 길을 받고 좋은 일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도가 딱 끝나고 나하고 이 태양하고 뭔가 좀 뭔가 이게 약속이라 한 듯이 그냥 쫙 붉게 오를 때 저는 그 달 속에 그 해 속에 달이 아니죠. 해 속에 그 두 분을 내가 봤다. 그리고 법당에서 기도할 때 기도 마치고 돌아섰는데 사실 해수 관음 보살님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두 분이 올라오는 걸 내가 느꼈다. 내가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박사님한테 참 하고 싶었지만은 오늘까지 꾹 참고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 꾹 참았던 이야기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기 전에 간혹 큰 스님께서 이 김건희 여사의 건강 발언과 관계된 이 부적은 어제 공개해 주셨고, 오늘은 김건희 여사가 이 무죄가 될 수 있도록 기운을 붙여서 그 당시 썼던 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정말 세 개 중에 2건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적의 그 영험함이 있는지. 그 당시 부적 지금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예.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구속될 즈음에 그때 부적을 내렸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그 부적이 그 두 번을 썼더라고요. 여사님한테는. 그래서 이거는 어제 그 보여드린 거는 저거예요. 그 건강 부적이고, 이거는 거기 계시면서 내가 마음먹은 뜻대로 이 소원성 지부인데 내가 이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그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거의 90% 이상 들어주신다 하는 이 소원 성취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안 된다든가 또 직장 운이 안 좋다든가 이러면은 이 소원 성취 불을 갖고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래서 일단은 들어가셨으니까 일단은 뭐 스스로 풀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적의 힘이 지금 생각하니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앞으로 또 분명히 저 항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것도 부처님 방송 옆에다 놓고 또 강력하게 또 저 2심 대법원까지 또 다 풀어질 수 있도록 그게 강력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리 난 날이군요. 아유, 김건희 그러면 여사는 좋은 결과 있어 난리 났고 윤석열 대통령 난리 났다. 또 김건희 여사님 난리 났다. 이 판이 확 다 뒤집어졌다. 사실 이게 통일교 이거는요. 뭐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꺼냈어요. 꺼내 보니까 고구마 줄기에서 어느 쪽이 나오더냐. 여기는 별로 안 나오고 저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주르르 나온 거예요. 고구마 줄기처럼. 그러니까 지난번에 특검을 해서 통일교 그 특검을 해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 단식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여기 우파는 싹 털어가지고 진짜 비 맞은 그 걸레도 탁탁 털어가지고 먼지 날 정도로 털었는데 그럼 거기서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참 이거 뭐 사람은 한번 하는 거는 제대로 해야 된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해야 된다. 저쪽에서 보면은 뭐 특검을 하고 재특검하고 삼특검하고 뭐 이런잖아요. 그래서 너무 참 사람이 하는 게 참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쪽도 한번 해보자. 장동혁 그 대표가 그랬는데 지금 말 안 들어주고 오늘 바로 이게 나오니까 터지니까 이제는 뭐 오고 갈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딱 걸렸다. 그래서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난리 났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난리 났다. 판은 이걸로 인해서 뒤집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강원도 기도 중에 또 그 정암사와 그 태백산 정암사와 그리고 오대산 상원사 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 김건희 여사 선거와 관계돼서 뭔가 좋은 기운을 받은 게 있었습니까? 그럼요. 그 정암사에 이렇게 가면서 그 눈이 막 이렇게 우리가 도착을 하니까 눈이 막 오더라고요. 그 전에 눈이 안 왔는데 차 타고 가면서도 눈은 안 왔는데 딱 내리면서 그 일주문 통과를 하면서 눈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당에 가니까 이제 스님이 기도를 했고 또 뭐 다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수모나 탑에 올라가는데도 보니까 눈이 막 내렸어요. 그리고 많이 내리진 않아도 그 수모노 탑이 우리를 환영하는 듯한 그런 길을 받았어요. 날씨는 춥고 했지만은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도 사실 제가 그 가슴이 벅찬 거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니까 거기서 기도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그
그 이제 같이 이제 스님끼리 이제 같이 이렇게 잡니다. 자면은 절대로 안 깨워요. 그 왜 그러냐면은 조용하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가지. 왜 그러냐면은 새벽에 그 좋은 선몽을 하고 꾸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깨우고 그냥 놔두고 혼자 나가 자는데, 그러듯이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를 앞으로 큰 일이 있는데 좋은 기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박사님이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러면은 오도방정이라는 게 있죠. 입으로 예. 다 없앤다. 침묵의 금이다. 그래서 그걸 좋은 기운을 내가 받았지만은 그거를 방송에 말을 못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느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뭘 느꼈냐면은 틀림없이 참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구형을 얼마 받을지도 몰랐어요. 오늘 뭐 들어보니까 15년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구형을 받고 또 이런 데서는 나는 신경을 안 씁니다. 구형은 100년이 나와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거 뭐 어렵나요? 뭐 벌금만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추징금이 그만 9억 해도 4천이고. 20억이 나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참 그래도 이게 오늘을 참 이게 받고 나니까 참 그래도 기도하신 보람이 있으시죠? 기도한 보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참 이게 참 아직까지 이 재판부가, 이 사법부가 아직 무너지질 않았구나. 물론 기도한 보람도 있지만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사실 느껴요. 근데 그 순간까지 그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지 말씀드렸죠. 스님이 돼가지고 오도방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순간 느끼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스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고서 이렇게 느끼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 가가지고 참 좋은 기운을 받았는데, 이제 또 물어보실 거니까 나는 그 상원사 가가지고 나는 진짜 그 좋은 기운을 받았어요. 거기는 상원사 비하면은 그 정암사 비하면은 상원사는 대단한 그 느낌을 받았다. 거기서 나는 확신을 갖고 뭔가 모르게 참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혼자 오면서도 그 피곤 그때 아마 그 올라오면서 제가 계속 운전을 했는데 제가 갈 때는 제가 운전했고 올 때는 우리 계속 컨설님 운전하셨네요. 피곤해가지고 계속 제가 하품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 못 하겠다고 예. 힘들다고 그래서 해서. 올라오면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제가 원래 운전을 오랫동안 못하는 사람인데 그 갈 때마다 저기 그 휴게소마다 30km 있잖아요. 갈 때마다 쉬어요. 제가 이 흔들거리면 이 멀미를 해요. 이 잠오는 멀미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날따라 하여튼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박사님은 옆에 자꾸 하품을 하고 피곤하다 그러는데 한번 중간에 한번 드렸잖아요. 들으니까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또 제가 했는데, 제가 중간에 제가 한번 잡았다가 한번 했죠. 다음 이거 30km 예. 운전하고 더 이상 못 갔죠. 그래 원주쯤 오니까 눈이 또 오더라고. 난 그 눈을 난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눈이라 이게 역시 참 꽃비가 내리는구나. 나 이렇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간혹 큰 스님께서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부적 써준 것도 적중했고, 무죄 부적을 써주셨는데 2건이나 무죄가 떨어졌고, 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이 강원도 기도가 그대로 지금 적중한 게 드러나면서 이곳 용두사의 용의 백회 자리에 이 영험함이 다시 한 번 더 입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제부터 훨씬 더 많은 삼재 기도 부적들이 지금 법당에 올라와 있군요. 근데 그 상원사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상원사에서 기도를 하고, 물론 복음까지는 안 올라갔지만은 상원사에서 기도를 하고 그 문수 동자한테 기도를 하고 나올 때, 그때 진짜 회오리 바람처럼 확 불면서
이 눈꽃비를 확 맞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 스님이 세 분이 나오는 걸 나는 거기서 크게 감탄을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참 또 스님이 또 계시니까 저기 또 뭐 혼자 저 좀 약간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꾹 참고 그게 바로 뭐냐 그 수행의 그 밑받침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 사회 사람 같으면은 와 좋다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한 거는 그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마침 또 스님이 또 나오셨기 때문에 그 스님들 보니까 지금 막 수행하는 스님들 같더라고. 한 20년 많이 해봐야 뭐 30년 된 스님들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속으로 감탄을 하고 그러고서는 와서 이제 그때 제가 그 확신을 가졌어요. 그때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그 눈꽃비가 확 올 때 그때 뭔가 좋은 조짐이 있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운전을 하면서 제가 왜냐면은 그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운전을 아까도 말씀드린 운전을 하는 걸 오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잠이 쏟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그 기운을 다 받고 나니까 뭐 눈이 오고 뭐 이래가지고 빨리 달리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기운을 받은 상태에서 오니까 뭐 4시간인가 하여튼 이렇게 왔지만은 하여튼 기운이 차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서울 오니까 거의 10시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기운을 받고 제가 법당에 와가지고 마주 해양을 하고 그 이튿날 또 좋은 일이 있으시라고 계속 그 기분을 가지고 그 기운을 가지고 그러고서는 계속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참 난리 났다. 팔은 뒤집어졌다. 그래서 아마 참 우리 우파 그 보살님들 특히 보살님들은 마음을 졸였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참 대한민국이 쓰러져 가지 않고 그래도 앞으로 이 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누구도 판을 뒤집을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나는 또 한 번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참 감사를 느끼고 이분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내가 한 몸 희생해가지고 또 윤건희 김건희 여사 내 한 몸 희생해가지고 내가 이게 나라가 바로 선고 참 반듯하게 업그레이드 된다면은 대한민국이 내 하나 깐여는 거 희생돼도 괜찮다 하는 마음을 아마 오늘 또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제가 게을리지 않게 이 두 분에 대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불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청국장 네. 분말.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뭐든지 다 좋아요.